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형 오타쿠의 최고봉이시며 10만 점의 그런 가요 관련 수집품, 그 중에 2만 점 이상은 LP입니다. 롱플레이 앨범. 네, 33과 3분의 1, 1분에 그렇게 회전하는 그런 음반이죠. 수집하고 계신 전설적인 컬렉터이신 절판 소장 최규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수집 인생이 있어갖고는 가장 위기였었던 적은 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날렸을 때죠. 저라고 왜 없었겠어요. 그냥. 아니, 모든 걸 날릴 때가 있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실 음악하고는 백천도 넘는 분이고, 제가 중학교 때 네. 기타를 배워보려고 네. 그랬다가 톰과 제리에 나오는 장면을 연출했죠. 아. 왜 거기 보면 기타로 이렇게 얻어 터져서 네네. 뚫고 나오는 뭐 이런 예, 장면들이 예.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아, 예. 그래서 집에서 내놓고는 못하고 네. 감상 쪽으로 이제 간 건데,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는 방이 있었어요. 다락방. 예. 그래서 제가 그 방을 내 방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 네. 다락방은 저만의 우주죠. 거기는 뭐 음반 갖고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놓고 음악을 네. 듣지를 못하고, 아, 예. 야전이라 그러고 옛날에 야외 전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 그 얘기하는 시절에, 예. 포터블. 네네네. 포터블 LP 플레이어라 할 수 있죠, 보면. 야전. 야전이라 그랬죠. 예. 야전을 거기다 놓고, 예전에 이렇게 고스톱들 많이 치시던 군용 그 담요 있어요. 모포요, 모포. 예. 그거를 이렇게 붙이면은 그 나름 방음이 좀 되거든요. 아. 어렵게 음악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렇게 들으셨다고요? 예. 그리고 집에서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듣고 예. 볼륨도 낮추고. 예. 그러니까 좋은 소리로 LP를 사실 들은 건 아니고 다시 제가 LP를 들은 게 이제 99년에 정말 하이엔드 시스템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억대 가는 그 뭐 대단한 노래도 아니었어요. 네.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를 예. 듣고 제가 온몸에 네. 이 닭살이 쫙 올라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정말 감동이었어요. 근데 수집품들을 몽땅 잃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LP가 그런 소리인지 네. 몰랐다가 그때 처음 알게 된 건데 네. 대학 들어가서 저희 아버님이 원래 70년대 초반에 버스 회사를 하셨어요. 아, 버스 회사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강릉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네. 버스가 저희 집에 한 20대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LP를 살 수 있는 재력 정도는 있었군요. 네. 그런데 네. 그 오일 쇼크라는 게 그때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사업을 전환을 하셨죠. 73년도쯤이었죠, 오일 쇼크가. 예, 그 14년, 4년. 예, 4년, 그 이제 70년대 중반 될 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건축 붐이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보면. 중장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더니. 네. 그것도 뭐 80년대 들면서 어느 날 그걸 또 안 하시고 이상한데 뭐 다른 사업을 뭘 하신다 그러는데 뭐 다 좋죠. 네. 제가 제 다락방을 어느 날 올라갔는데 그 꽉 차 있던 제 우주들이 우주 구성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LP가요? 예. 그때 한 4,000장 가까이 됐었는데. 와. 4,000장에다가 우리 왜 남자애들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는 그 빨간 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도 플레이보이 이런 많았고 거? 예. 정말 저만의 세계였거든요. 네. 거기가. 예.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버님이 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그때 이렇게 경양식 집이라고 있었어요, 보면. 예. DJ 박스가 있는 경양식 집에 가지고 이렇게 썬다 그러죠. 아, 주요 메뉴가 돈가스. 그 돈가스 이런 네네. 경양식 집을 그 DJ가 있는 돈가스 네네. 집 그 경양식 집을 내서 거기에 제 판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아버지가 내 판이 거기 있는 줄 아시는 줄도 몰랐는데 뭐 하여간 놀래서 뛰어갔죠. 그랬더니 뭐 DJ 형님들이 판 죽인다.
제가 하나하나 지금 발표하면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좀 전문적인 분이 인정해주는 좀 으쓱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가는 경양식집에 DJ 박스 안에 있으니까 안심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셔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혹시 그러면 그 집이 망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체질에 안 맞으시니까. 예. 한 3개월 좀 지난 다음에, 못하겠다고 그걸 넘기신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그럼 LP는요?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간 거죠. 와.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왜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 있잖아요. 예. 현기증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겨우 화해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모으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 150장 정도를 가서 이건 내 건데 우리 아버지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미 좋은 판은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 그 가요 음반 한 100장하고 백판 50장. 그 당시에는 제가 상도동에 살았는데요. 네.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공터처럼 이렇게 해서 축대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면 거기 앉아서 제가 그 백판, 가요판은 제가 날리지 못하고 네. 이 백판을 이렇게 집어 던지면 날리면서 울던 그러면서 다시는 안 먹겠다 한 게 그게 82년 정도. 정말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거의 70년대 하이틴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비극적인 하이틴.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신문사 이제 기자로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니까 또 먹을 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때가 또 민주항쟁 시절이라 그래요. 어딜 가도 이렇게 비표라든가 네네. 완장이라든가 그래서 제 간물 때는 무당집이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많이 있다고. 네, 그런 것도 저는 다 수집을 했으니까. 하긴 기자들이 호기심이 없는 기자는 그것은 음치인 가수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지금 사무치는 그런 역사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저는 정말 전방에서 문화운동으로 싸웠던 투사들이 있었다면 네네. 후방에 뭔가 이 아름다운 노래로 상처받은 당대 젊은 영혼들을 어루만져준 나이팅게일 사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노래도 잘했지만 곡도 좋았고 편곡이랑 녹음 상태 그리고 연주까지 그렇죠. 최고였었죠. 근데 이제 당시에 저런 건 있었어요. 네. 원래 형용가요는 포크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주식 이게 포크락적으로 이렇게 해서 포크의 원형지를 해쳤다. 당대에는 이 동방의 빛이 연주했잖아요. 보면은 동방의 빛. 그래 우리나라 최초의 세션 집단. 그렇죠. 배수연, 조원익, 이호준 그리고 강근식.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음악 애호가들이나 평론가들은 높이 평가하는데 당대에는 어떤 포크 원래 원형지를 해쳤다. 그래서 비난도 받았지만 이 음반에 들어있는 대부분 상당수 곡이 이제 김민기 곡도 많고요. 보면 또 서울음대 출신들이니까 서울음대 동창들이 이렇게 만든 노래들이 참 많아서 되게 시적이었고 근데 원래 화음을 기가 막히게 구사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나영구 사장이라고 오리엔트 기획에 그분이 화음 못 넣고 오히려 스케송을 이렇게 같이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대중성이 좀 있게 하려고 했던 컨셉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김민기 씨가 서울대 미대 미학과 출신이고 그렇죠. 미대 대대로 그 당시에는 듀엣이 한 팀씩 있었다는데 굉장히 많았죠. 두 나래하고도 이 후배들이 졸업하는데 아까워서 이분이 직접 프로듀서를 맡아갖고 만든 거였잖아요. 그래서 곡도 주고 그렇죠. 전반적인 디렉팅도 하고. 지금 아름다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시 많은 양현 씨도 불렀고요. 그러면 많은 가수들이 불렀는데 곡의 창작자인 김민기 선생님 스스로 형영과 영예가 최고다. 그렇게
저 극찬을 했었죠.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드셨던 건 친구긴 친구인데 뭔가 좀 예? 듀엣으로 부르니까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예. 굉장히 희귀하고요. 김민기 독집 중에 또 새노야라고 네네. 그 독집이 제 이제 그 대중가요 LP 가이드북도 보시면 네네. 김민기 1집이 얼마나 많은 버전이 아, 있다는 네네. 것도 아마 아시게 될 텐데 네. 그 도비드 시절에 부른 새노야가 들어있는 게 있고 김인배 경음악집이 있어요. 아, 그런 게 크리스마스 있어요? 캐롤 무슨 네네. 경음악집 같은 거기 뒷면에 이 김민기, 김영석이 도비드 두 사람 사진도 실려 있고. 네. 아 예전에 그 앞에 난 캐롤판인 줄 알고 그거를 네. 아주 오래전이죠. 네. 보면. 나중에 그 음반에 그 도비드 노래가 몇 곡 들어있다.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김인배면은 당시에 KBS 악단장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 트럼펫을 잘 부셨죠. 아, 네네네. 귀한 곡 두 곡 들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주실 노래는 어떤 걸까요? 다음은 이게 사실은 제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신중현부터 네. 또 록 그룹 사운드 그리고 포크도 이렇게 다뤘잖아요. 이번에는 좀 대중음악 역사를 좀 얘기해 주는 그 노래를 하나 선곡했는데 네. 한국 대중음악에 있어서 첫 어린이 독집이 1962년 1월에 나왔습니다. 녹음은 61년 12월에 했고요. 아, 동요 독집이 아니고 어린이 독집이요? 동요는 대중가요로는 안 들어가죠. 아, 네. 아, 예, 예. 그러니까 가요를 불러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네네. 이제 하춘아 씨인데 아, 독집이었어요. 그분이 54년인가 55년생이니까. 그렇죠. 예. 아주 어렸을 때네요. 55년인가? 나는 그분이 그렇게 나이 안 많은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55년, 제가 알기로는 55년생이에요. 워낙 나 어릴 때부터 그렇죠. 테레비 나오시고 그래서 지금 한 70대 정도는 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누님 정도 오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원래 이거 한국 최초의 어린이 가수 어떤 이 월계관도 네. 하춘아 씨가 아닌 윤복희 선생님이 이게 갔어야 되는데 아하. 51년에 낭낭악단이라고 아버님이 저 유명한 북일북일쇼 그러면 원맨쇼의 대가인 윤북일 선생님이잖아요. 윤북일 선생. 네. 그래서 뮤지컬 무대 아버지가 하는 뮤지컬 무대 같이 그 51년 한국전쟁중에 올라갔고 56년인가에 노래를 취입했었습니다. 네. 노래를 취입했었는데 이제까지 뭐 어느 장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는 어떤 그 미개척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네. 그 확신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녹음은 했는데 이거 팔리겠어. 이래가지고 사장이 됐군요. 음반으로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50년대에 그 우리 어린이 가수 역사도 50년대로 올라가야 네, 되는데 네. 이제 하춘아 씨에게로 간 거죠. 그렇군요. 윤한기, 윤복희 이 남매의 아버지인 윤북일 이분은 정말 연기, 노래, 연주, 게다가 무대 장치, 그렇죠. 연출까지 만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자녀가 네. 또 그만큼 만능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하춘아 어린이의 그런 음악을 듣는 겁니까 우리가? 어린이죠. 아, 예. 당시 하춘아 씨 육성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내일은 해가 뜬다.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80년대에는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네네. 그 집회하고 예. 뭔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이러지만 네. 내일은 좋아질 거야라는 어떤 자기 주문 같은 희망의 메시지 같은 노래였단 말이에요. 보면. 네. 그런데 1966년에 발표된 노래임에도 불과 한 10몇 년 지났을 뿐이잖아요. 네. 이게 전인권 씨가 칠수와 만수 이게 뮤지컬이죠. 그러면 거기에 주제가로 쓰면서 이제 음반이 나왔을 때 네네. 작자미상 구전가요로 나왔던. 그러니까 누가 부른지도 조차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계가 얼마나 그 뿌리 또 그리고 이게 기록을 무관심하게 다 방치하고 오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딴딴한 문화라고 대중가요를 생각하고 보존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가옥 형태가 그 왜 적산가옥에서 아파트로 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에 네네네. 1순위를 벌였던 게 다 LP였고 보면. 네. 그리고 썬데이 서울이라든가 아리랑 이런 잡지들, 그 통속 잡지라 그랬던. 썬데이 서울은 정말 아쉬워요. 그죠? 지금 아리랑 잡지는요.
20-30만 원 합니다, 한 권에. 아, 그리고 예. 썬데이 서울도 초창기 것들은 10만 원씩 해요. 일본에 가면 쇼와 시대, 그러니까 히로히토 시대에 그런 풍치나 이런 것을 모아놓고 전시해놓고 보존해놓은 그런 마을들이 곳곳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이 산호라면 68년도에 나온. 아니, 66년에 나왔고, 당시 동아방송에 상당히 노래가 그래도 리퀘스트도 들어왔고, 네네네.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송 금지됐던 이유가, 네. 뭐 트집은 잡아야 되잖아요. 동아방송 자체가 당시 정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도 당연히 그 방송에 별로 호의적이지, 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내일은 해가 뜬다. 아, 예. 그래서 왜 이제 해가 지금 안 뜨고 내일 뜨냐 이거죠. 아니,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거는 잔일이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하신 얘기고. 그래서 현실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금지가 돼서 방송에 못 나오게 되면서 노래가 세상에 한 10몇 년 지나서 구전가요가 돼서 이게 작자미상으로. 그러니까 잔일이 기록윤. 네. 이건 당대 최고 스타 시스템으로 나온 노래란 말이에요. 이건 뭐 심금을 웃기는 얘기인데 내용은 참 심금을 울리는 내용입니다만 아 그렇군요. 내일은 해가 뜬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네. 그 전에 들으셨던 하춘아 어린이의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멘트에 이어진 노래. 네. 이걸 들으면서 우리 막 아까 웃었는데 야 이게 대단한 음반이었습니다. 연주도 꽤 훌륭했던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린이 가수의 독집은 전례가 없는 네.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을 거예요. 전체 음반이 그 당시가 이렇게 가수 독집은 최고 탑 클래스 가수가 아니면 최고 탑 클래스 가수도 어쩌다 한번 독집을 내는 거지 대부분 다 컴필레이션 음반이었거든요. 맞아요. 1961년. 예. 그때는 독집 개념도 없던 앨범 개념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모든 노래가 창작곡이 돼 있고 이 하춘아의 노래로 된 독집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아, 제 앨범 자켓을 보고 있는데 웃는 표정이 요즘이랑 똑같아요. 예, 효녀 심청 대오리다 찾아온이 아니라 찾아온 어머니 무덤, 비계인 서울거리, 부산항 브루스, 대구역 떠나는 완행열차, 목포항 탱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구역 떠나는 완행열차. 네. 그 노래가 당시 굉장히 화제가 또 됐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춘아와 삼남매라는 이 어린이 밴드로 네. 정말 인기가 대단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춘아와 삼남매가 가는 극장은 기본으로 유리창은 다 깨졌다 합니다. 밀려드는 관객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형무소에서 위문 공연을 와달라 그래서 형무소에서 예 거기 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 죄수들이 이 노래 워낙 아까도 노래 들으셨지만 어린아이의 어떤 그 느낌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 정도로 뭔가 페이소스가 있죠. 뭔가 인생 다 산 그 느낌. 마이클 잭슨을 능가해요. 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공연이 중단됐다는 거. 아이고 그렇군요. 하춘아 선생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얘기는 끝이 없고요. 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들을 노래는 또 있습니다. 이 음악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조용필 선생의 첫 독집. 첫 독집에 사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76년에 히트한 건 락봉이잖아요. 네네네. 그 트로트를 빠바바 짝짝짝짝 빠바바바 이거였는데 72년도에는 그냥 통기타로 그냥 트로트로 부른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거는 준비 안 했고. 아, 네. 오늘은 일하지 않으면 사랑도 않을래라는 이건 사실 이태리 깐소네 곡을 이제 번안한 곡인데 당시로는 굉장히 저는 실험적인 노래라 생각해요. 일하지 않으면 사랑도 않을래. 이게 웬 뭡니까? 새마을운동스러운 제목입니까? 사춘기를 갓 벗어났을까 할까 한 이런 아름다운 미성. 예. 저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로트도 그러고 트로트가 온 그 돌아와요 부산항의 한 곡인데 사실 그 곡도 그 김혜술인가요? 그래서 그 먼저 돌아와요 충무항해로 이미 발표됐던 음반도 책에 그래서 소개를 했죠. 네, 이 책 이름이 대중가요 LP 가이드북입니다. 음반으로 보는 대중가요 역사. 소장하신 음반이 거의 95%라고 하고요. 이것을
전공을 살려서 모두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예. 예, 스캔하지 않고. 표지도 찍은 거거든요. 아, 네. 그 찍은 건데 그 질감을 내야 되니까 그 네. 거울 같은 걸 이렇게 아, 좀 한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되게 보통 그래픽으로 한 네네. 걸로 아는데 사진으로 직접 찍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 편집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묻는 게 네. 여기 책 표지에 바늘 올려놓으면 소리 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이거 그래서 바늘 나는 올리면 소리 걱정스러운 게 나나? 예. 실제로 올려놨다 바늘 부러질까 봐. 아, 예. 참,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인데, 어느 한국형 오타쿠의 집념이 만들어낸 이 대중가요 LP 가이드북, 전직 사진 기자이시며 저널리스트였고, 지금 수집가이자 방송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또 요즘 인디씬에서 많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음악 평론도 올려주시고 그러고 계시죠? 예. 그렇죠. 제 마지막 작업이라고, 예. 그러니까 직접 피처 사진도 찍고, 네.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인디 뮤지션들 사진집도 내고 전시회도 했었잖아요. 아, 저 그때 전시회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제가 인디 20주년이 네네. 이제 곧 되잖아요. 네네. 그때 그 한국 인디 뮤지션 사진전 두 번째 이야기로 하려고. 기대가 크고 이럴 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바로 인디 뮤지션들이 그 젊은이들의 네. 그런 문화인데 이것을 내공을 갖고 계신 또 오랫동안 수집을 하시고 자료를 연구해 오신 분께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사진 찍고 기록해 주신다는 게 참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전 너무 즐거워서 하는데. 그렇죠. 이제 애들이랑 체력이 딸려. 이제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를 절감하죠, 보면. 예, 애들이랑 올려놓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예. 좋긴 해요. 기를 좀 빨아먹는다랄까 보면. 다행이군요. 예.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다음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오신 뭐 네. 이런 멘트가 옛날에 있었는데 주로 예전에 그 배삼룡 선생님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예전에 신중현 선생님 그 공연에 예. 사회 보셨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저 사이키델릭 수입업자로 소개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그 동남아 순회 공연을 다니기도 하는 그런 가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많았죠. 예. 많았죠. 예전에는 뭐 외국에 공연하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네. 잠깐 놀러 갔다 와도 귀국 리사이트를 해주던 맞아요. 시절이었으니까. 맞아요. 보면. 나가기 전에 환송 리사이트라고 갔다 와서 환영 이제 리사이트라고. 그 역사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이라든가 저기 뭐 만주. 중국 쪽이라든가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가수들이 조선 가수들이죠. 보면 이렇게 네. 진출해서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걸그룹 역사 자료 전시회를 네네. 했을 때도 저고리 시스터즈가 이미 일본에 진출해서 보면 공연도 하고 영화에까지 나오고 뭐 그랬다는 거 그 역사로서 얘기했잖아요. 30년대부터. 저고리 시스터즈. 미치겠다. 그래서 해피돌즈라는 팀에 지금 음원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해피돌스를 하는 게 이제 어떤 저고리 시스터는 그랬지만 정식적으로 음반을 안 냈으니까 공식화는 할 수 없지만 네네. 어쨌든 기록이 있으니까요. 보면 사진도 네. 있고 거기에 뭐 핵심 리더가 이난영 선생님이죠. 저고리 시스터즈 예. 이난영. 예. 그러니까 당시 오케 레코드의 그 메인 가수 여가수들 오케 레코드의 메인 여가수. 예. 일제강점기 시절에 바로 그 이난영 선생님의 자녀들로 구성됐던 게 그 김시스터즈 아닙니까? 그렇군요. 김시스터즈가 59년에 미국 라스베가스 진출한 거는 국내 최초이면서 걸그룹으로는요. 아시아 최초였습니다. 일본보다도 1년이 빨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유럽으로 또 진출한 릴리와라는 여가수가 또 서울음대 출신인데 네네. 이 책에 다 소개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뭡니까? 남이란 이름이 보이네요, 여기에. 그 해피돌스는 남희 씨가 네. 그 국내에 이제 남이와 머슴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밴드 했잖아요. 예. 그 전에 미팔군에 있으면서 해외에 다니면서 미국하고 카나다 진출해서 음반도 하나 낸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76년 정도 되죠, 보면. 그러니까 그렇군요. 국내 데뷔 전에 활동했던 예. 그 걸밴드라고 할 수 있죠. 걸밴드? 예. 해피돌즈의 음악 그러면은 하나 듣겠습니다. 봄비인데요. 전부 다 외국 곡을 했는데요. 네. 현지 이제 뮤지션들하고 같이 예, 이렇게 예, 한 예. 거니까
신중현 선생님 그 봄비를 우리 박인수 버전 또 이정아 버전이 원래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네네네. 동기스 시절에 이 남이 버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얼굴 예쁘고 몸매 되고 네. 춤 잘 잘 추는 그런 댄스 가수로 남이를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오산이라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걸밴드의 리드 보컬이었죠. 10대였다고 이때가. 네. 세상에.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남이와 머스마들로 네네. 그 시기가 이제 70년대 말 네네. 요때가 좀 뭐랄까 좀 퇴행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마초 사건 네, 이후에. 그렇죠. 네. 좀 정통보다는 약간 그 트로트 네. 쪽이고 그리고 그때가 토요일 밤에 열기 때문에 아, 예, 이 예. 디스코 광풍 시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을 프론트우먼으로 내세운 네네. 이 보컬 밴드들이 굉장히 많았죠. 조한옥과 은날개. 그 조한옥은 남자입니다. 그렇죠. 예. 조한옥이 여자인 줄 아는데 리더 남자. 리더가 남자고 네. 앞에서 프론트 우먼으로 하셨던 분이 있죠. 있는 네. 거였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종식과 사랑의 샘 예, 예, 이런 예.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리드 보컬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 최헌, 김훈, 조경수 이런 분들이 모두 락밴드에서 날리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트로트와 디스코를 접목한 그런 락봉? 이런 거, 예, 이런 걸로 이렇게 떴었던 때가 70년대 말이었고 음악이 사실은 퇴행적으로 변했었고 역사도 계속 그렇게 가다가 79년에 터져버린 것이었겠죠. 네. 이제 어떤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네. 77년 MC 대학가요제죠. 아, 예, 예, 예. 한국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뭔가 그렇군요. 그 캠퍼스의 노래꾼들이 그 네. 신선함이라 그럴까 보면 그 전에 이게 퇴행적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때까지 60년대에 데뷔해서 무명 시절이 오던 송대관 씨가 해뜰날로 정말 예, 맞아요. 가수왕에 올랐을 수 네, 있었던 것도 그런 선수들이 다 활동 금지를 당해서 그렇죠. 무주공산 시대가 됐었잖아요. 그렇군요. 자, 그 와중에 70년대 초에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결국은 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만 당대 싱어송라이터이자가 보컬 두 어느 쪽에서도 빠지지 않았었던 위대한 천재 한 분이 계셨죠. 이분은 이후 이제 80년대, 90년대 어떤 다운타운, 네. 또 밤무대, 예. 무명 또 통기타 네, 가수분들이 어떤 창법 따라하고 싶은 전형이었죠. 보면. 우상 중에 한 분이었죠. 네. 네. 그래서 활동 금지 이후에 활동 재개하해서 네. 옛 노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처음에. 아, 대마초를 금지 당했을 그렇죠. 때 예. 옛 노래를 부르셨다. 그 이후에 예, 예. 이제 해금이 돼서 아, 나왔을 네. 때 그 음반은 좀 귀하긴 한데 음. 그 더 이제 어떤 죽음을 앞두고서는 뭐 님이라든가 네, 이런 네. 거는 거의 상여 가락에 가까운 네. 그 본인의 어떤 음악적 뿌리인 국악으로 이제 돌아갔지만요. 네. 그래서 이 김정호가 부른 옛 노래도 굉장히 신금을 울렸죠. 그렇군요. 대전블루스를 선곡하셨는데 사실은 외조부께서 박동실 명창이셨고 그렇죠, 예. 어머니께서 여성국국 오랫동안 하셨던 그렇죠. 그런 분이셨고 예. 국악에 뿌리가 있었던 분이었는데 어떡하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음악 듣느라고 시간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뭐 이게 근데 워낙 바쁘시잖아요. 어쨌든 즐거웠어요. 2주 동안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저기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우리에게 최규성 선생님은 다시 또 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최규성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대중가요 LP 가이드북, 이 책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희귀 앨범, 그리고 대중가요 역사. 정말 보람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써니 엑스 써니님, 다시 오는 봄님, 송파구 잠실동이에요. 서울 쿠타시님, 이 세 분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동구 용산동의 가무성님, 대전 대덕구의 김영관님, 이 두 분은 출자까지 완료하신 그런 조합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코러스가 담담하게 흐르는 차분한
분위기의 봄비, 박인수, 신중현의 애절한 맛과 또 다른 봄비네요, 바보님. 예. 김정호와 조용필의 보이스는 닮았네요, 바보님.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손샘 진행과 동시에 댓글 다는 댓글 신공 신통하네. 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규성 선생과 함께 했던 순서는 지난주에 녹음했던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놀이 한 거고요. 잉여님. 네. 자, 마지막 곡입니다. 브루노 마스. 예, 지금 내한 공연 앞두고 있죠? Just the way you are 들으시면서요. 내일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